오늘도 중년의 지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놓고 무례한 경우도 있지만 더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를 가볍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우월함을 은근히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애매한 말투나 질문을 던져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유럽 가봤어? 나 이번에 애들이 보내줘서 다녀왔잖아 라고 말한다면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나는 다녀왔고 너는 못 가봤겠지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어넘기거나 부럽다, 난 안 가봤어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던진 말이 성공적으로 먹혔다고 생각하고 더욱 기세등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상대가 예의를 모른다면 나 또한 예의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례한 질문에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역으로 질문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가령 상대가 유럽 여행을 은근히 과시하며 물어봤다면 나는 작년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미국은 다녀왔어? 라고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게 되고 자신이 한 말이 가벼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질문 자체에 대답하기보다는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의 의도를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니체는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결국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를 알고 나면 상대의 말에 쉽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면 상대는 자신이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라고 무례하게 말을 건다면 단순히 변명하거나 민망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래. 너는 요즘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 라고 되물어 보세요. 상대는 자신이 던진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무례한 질문을 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무례한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짓거나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동조하거나 반응할 필요 없이 오히려 여유 있는 태도로 응수하면 상대는 스스로 민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대응법은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여유롭게 대처하고 그들의 의도를 되묻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 그들은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공자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침묵하면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반드시 말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짧고 간결한 반응이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요즘 일은 잘 돼? 라며 비꼬듯 묻는다면 응, 덕분에 잘 지내라고 짧게 대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길게 변명하거나 설명하면 오히려 상대의 프레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당당하면 상대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속 시원한 한마디를 던지는 것도 좋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이 오히려 여유 있는 태도로 그들의 의도를 되묻고 필요하면 침묵으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지나친 간섭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와 경력이 쌓일수록 이런 질문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직 그 직장 다녀? 이젠 그만둘 때도 됐지 않아? 같은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기분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의를 가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기준과 시각으로 판단하고 간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상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섭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상대의 의도를 되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되물어보면 상대는 자신이 무심코 던진 질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상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던졌을 뿐이므로 되묻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일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해. 계속 배우면서 성장하는 게 즐거워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는 더 이상 간섭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공자는 자신의 길을 아는 사람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선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유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직도 다니는 걸 보면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나 봐. 같은 가벼운 농담으로 넘기면 상대방도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됩니다. 마크 트웨이는 유머는 모든 논쟁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심각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가볍게 받아넘기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침묵 또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질문을 듣고 단순히 미소만 지으며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장자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대답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간섭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무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간섭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부딪히면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나의 삶에 대한 간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도 지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상대의 간섭을 자연스럽게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간섭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마워, 하지만 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언을 가장한 간섭을 즐기기도 하고 본인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친 간섭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태도를 갖춘다면 더 이상 이런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중년의 지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귀한 연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